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켜볼 텐데요. 자, 전기판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 초에서 기물들이 차가 있고 마가 있죠. 그래서 차이닝은 차를 포함해서 큰 기물, 이렇게 마가 있을 때 이런 경우를 차이닝 형태라 부릅니다. 보통 마가 아니라 상이 있어도 차상, 차이닝이라 부르고 마상 또 포, 차포가 있을 경우도 차이닝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차이닝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마 또는 차상 또는 차포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모두 다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기지는 못합니다. 비기는 기물입니다. 자, 먼저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첫 번째 유형도 참 중요하고 실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아마추어 고수분들도 실전에서 간혹가다 많이 집니다. 그만큼 이 유형 자체가 공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수비하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배울 첫 번째 유형은요, 한에서 이렇게 궁이 맨 아래에 있고 살을 이런 형태로 놓으면서 대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대가 차와 마가 있을 때 한에서 이런 형태로 수비를 하고는 10중 8군 장기가 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궁성에서 수비 형태를 달리해서 방어를 하면 비기는데 이런 형태를 많이 하시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두시면 장기가 집니다. 왜 지는지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초에서 둘 차례입니다. 일단 마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도 보통 많은 분들이요, 별로 뚫을 곳이 없다고 이렇게 한수 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뒀을 때, 그 다음 또 마가 들어가서 장을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궁을 틀겠죠? 궁을 틀었을 때 일단 차가 이쪽 우변으로 쭉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런 장군을 부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차가 쭉 빠졌을 때 한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살을 이렇게 올려서 나중에 궁이 들어갈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데 또 이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수 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초에서는 일단 기분 좋게 선수로 장을 부르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텐데요. 지금 그 형태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궁이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을 경우에는 장기 형태가 아주 나빠지기 때문에 쉽게 지게 됩니다. 왜 지는지 한번 그 스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다음 초에서 마가 어느 자리를 뛰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마가 이 자리 가는 것이 참 좋겠네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자리에 와서 마장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쉬면 안 되겠죠? 마장에서 이렇게 피하는 정도인데 그 다음 차장에 외통으로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마가 이렇게 뒤로 후퇴해 있을 때 한해서 뭐 둘 순서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살을 이렇게 내리는 수, 이렇게 옆으로 쓰는 소리죠. 이렇게 못 하겠죠. 이게 죽으니까.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둘 경우에는요, 먼저 이렇게 마장을 부르면 안 됩니다. 마장을 부르면요, 한 궁이 다 궁성의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가다 놓은 수가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먼저 마장을 부르지 말고, 일단 차장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차장을 부르면 여기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한 궁이 위로 천궁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느냐 두 가지인데 한번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일단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많이 내리시죠. 이렇게 내리면요. 그 다음 초에서 어떤 좋은 수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마의 행마를요. 마가 이렇게 뒤로 후퇴합니다. 그 다음 아시겠죠? 이 자리에 와서 마장을 부르겠다는 뜻입니다. 미리 한번 피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마가 딱 이렇게 급소를 간 다음에 놓고 보니까 한에서 응수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또 이쪽 차장에서 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상태에서 차장을 먼저 쳐놓고 그 마가 딱 들어오면요. 꼼짝없이 이쪽 한에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한 궁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태로 빨리 졌었는데 자, 아까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이번에는 한 궁을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가 빨리 지게 됩니다. 어떤 소리인지 볼까요? 이렇게 올리면요. 먼저 이렇게 차가 들어가서 장을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피할 텐데 그 다음에 마장 부르는 수에서 장기가 외통이 해서 더욱더 빨리 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까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 궁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수가 나기 때문에 그런 수를 당하지 않도록 방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다시 그 부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쳐놨는데요. 이 형태였습니다. 아까 먼저 차장을 치고 한 궁이 위로 올라가니까 형태가 나빠져가지고 더욱더 빨라졌었는데, 이렇게 차가 미리 빠졌을 때 한해서 그나마 최선의 수가 이 한 궁이 중앙자로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거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한번 장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다음 한에서 어떤 노림수가 있냐면요. 다시 마가 슬그머니 이렇게 뒤로 가서, 슬그머니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이제 한의 응수를 물어보는데요. 자, 여기서 또 무심코 한에서 이렇게 쉴 수가 있는데, 또 쉬면 장기가 나빠집니다. 왜 나빠지냐면요. 이 상태에서 또 마가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쪽 마장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마장이 나오면 이쪽 사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마장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살을 올리는 정도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장을 부르지 마시고 먼저 이쪽 차장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차장을 부르면 뭐 응수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마장에 의해서 틀 때 사나 공으로 죽어버리면 장기가 쉽게 치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 상태에서 궁이 피하지 않고 이렇게 살을 내려서 막는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서 다시 마장을 불러가지고, 한의 형태를 좀 나쁘게 유지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한 궁이 갈 데가 없어, 마땅히요. 위로 올리면 사가 죽고, 그렇죠? 밑으로 내도 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시기에서 또 사가 죽어버려가지고, 그러면 장기가 외사가 되면 장기가 쉽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상태였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마가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뒤로 빠졌을 때 한 수 쉬지 말고 한에서도 이렇게 뭐 살을 올리는 정도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살을 올려놓으면요, 그 다음 초의 입장에서 장을 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하는 정도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궁이 피했을 때 그 다음 이제 말을 움직여서 나중에 이렇게 마장을 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장을 치면 또 사가 주기 때문에 이렇게 살을 넣고, 이때 또 마장 치면 궁이 이쪽으로 틀기 때문에 먼저 차장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지금은 살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살을 내릴 경우는 마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다음에 또 사가 이렇게 공으로 죽습니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 내릴 수가 없고, 한 궁이 오히려 이렇게 위로 올라갈 텐데요. 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궁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 장기가 형태가 우영이 돼가지고 장기가 나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가 쭉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수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기 기물의 형태가 이기기도 참 어려울 뿐더러 막기도 참 까다롭습니다. 서로가 피곤한 장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초에서 마와 차의 기물로는 이 형태에서는 이깁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비기는 기물이지만 아까 한에서 초반부터 응수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뭐 한 수 쉬는 정도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또 붙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엔 차가 맨 이렇게 좌변으로 쭉 빠집니다. 여기서 또 뭐 한 수 쉬겠죠, 이렇게? 그럼 일단 장을 불러가지고 한 궁을 아주 나쁜 형태, 이렇게 천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를 갖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 있고, 이제 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행마가 중요한데, 이제 차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부도로 만들어 놓고 이제 마를 활용할 텐데, 마가 어디로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행마가 보이는 수가 뭐 이런 자리, 또 이런 자리, 또 이런 자리. 그런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장기가 빨리 이기느냐 아니면 천천히 이기느냐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가면은 한에서 응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미리 틀어볼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미리 틀어버리면요. 이 마가 이번에는요. 이 자리를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 아시겠죠? 마장을 부르기 위한 목적인데요.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쪽 한에서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마장의 외통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렇게 궁을 든 자니 이쪽 차장이 또 외통입니다. 내리면 또 마장 부르고 또 내리면 또 차장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어렵습니다. 아까 이 형태였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하더라도 마장에 장기가 갈 데가 없어요. 피하면 그 다음에 또 차가 딱 이 자리 붙어가지고 또 외통을 보게 됩니다. 참 아기자기하면서 이렇게 묘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 상태에서 마가 이렇게 가는 것이 참 좋고 또한 이 상태가 됐을 때 한에서도 궁이 틀 수가 없습니다. 마가 이 자리에 가서 더 빨리 지기 때문에 기껏해야 이 상태에서 들 수 있는 한의 최선의 수라고는요. 살을 이렇게 궁 아래로 이렇게 쓰는 정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한 궁이 이렇게 내려갈 목적이거든요. 따라서 내려가지 못하게끔 이 마가 이번에는 또 이 자리에 들어와서 궁도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사도 위협합니다. 이렇게. 그럼 할 수 없이 이렇게 막는 정도겠지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이제 차가 쭉 한 칸 올라와가지고 장을 부릅니다. 지금 수승이 참 수순이 길고 좀 형태가 좀 약간 어려운데요. 이런 한수들을 꼼꼼히 놓치지 않고 둬야지만 아까 그 형태에서 이쪽 차와 마의 기물로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내리겠죠. 지금도 일단 한번 장을 불러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차장이 지니까 이렇게 위로 할 수 없이 올라올 텐데요. 그 다음 또 이제 마의 행마가 또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마의 행마가 두 번 나왔었죠. 그렇죠? 아까는 이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마가 이렇게 장하지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후퇴를 하면서 차장을 부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리면 그 다음 쉽게 보이시죠? 이렇게 마장을 부릅니다. 이렇게 내리면 그 다음에 차장군에 의해서 아주 기분 좋게 승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봐도 참 수순이 좀 길고 좀 형태가 좀 약간 난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초반전 이후에 한에서 응수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국면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이 국면 말고 한에서 제대로 응수를 해서 참화 장기로 이제 비기는 수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두 번째 유형도 조금 전에 배운 유형과 마찬가지로 참화 형태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화의 기물로는 절대 장기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에서 응수를 잘못해서 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제하고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자, 지금 이 그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첫 번째 유형에서는 이 한의 형태가 이런 형태들이죠. 한 궁이 이 자리에 있고 그 위에 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를 갖췄는데 이렇게 두면 장기가 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지만 장기가 지지가 않냐면요. 조금 유형처럼 이렇게 양사가 이렇게 3선, 1선, 2선, 3선, 3선에 놓여 있고 한 궁이 이렇게 좌우로 피하면서 응수를 해야지만 장기가 비기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점만 아신다면요. 이 참화 장기가 크게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다음부터는 이 장기에 대비해서 살을 이렇게 3선으로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초의 응수를 보면서 한 궁 이렇게 좌우로 피하면 그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초에서 차장을 부르지 않고 한번 마가 한번 후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한에서 피할 수도 있고 한수 쉴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한에서 응수를 잘해서 비기나 그 수에 대해서 한번 잘 보세요. 이번에 차장 부르면 지니까 일단 한 궁을 이렇게 좌측으로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한 가지 비기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차와 마가 이렇게 공격을 해올 때, 특히 마가 올 때, 마가 있는 쪽의 반대 방향으로 한 궁을 피하는 것이 아주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런 한 가지 점도 기억이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 마가 다시 이 자리를 가봅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마장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한번 공격을 해보려고요. 이때 한에서 궁이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수 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한번 마장을 불러보겠습니다. 장군. 그러면 이렇게 우측으로 피한 정도겠죠? 그럼 또 장군 부르고,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왔을 때, 이번엔 이제 이쪽 차로 맨 아래 하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장을 부릅니다. 그러면 궁이 피한 자리 딱 한 군데뿐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또 초에서 무심코 이렇게 살며시 마가 뒤 후퇴는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에서 또 무심코 마땅히 뚫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렇게 한수 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수 쉬면 장기가 져버립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이 낮장기에서는 꼭 응수를 해줘야 할 치료가 있는데 불구하고 한수 쉬면은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쉬어버리면 장기가 지게 됩니다. 잘 보세요. 왜 질까요? 한수 쉬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가 이번에는 딱 이 자리로 갈 경우에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다음 마장이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살을 넣어서 차를 쫓아보지만 먼저 초에서는 차가 피하지 말고 일단 장을 부르십시오. 일단 형태를 나쁘게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궁이 위로 올라가는 정도인데 이때도 차가 이렇게 뒤로 후퇴하지 말고 옆으로 이쪽 한 궁과 마의 사이 가운데 사이로 이렇게 피하십시오. 이 자리요. 그 다음에 장을 부르고 이렇게 피할 때 살을 먹으면서 장군 부르면 이쪽 한에서 사가 공으로 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게 되는데 이때 맞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장을 치면 사가 공으로 죽기 때문에 응수를 해야 할 텐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쪽 차정이 외통이 되고요. 그렇죠? 기껏해야 둘 수 있는 수가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상태가 딱 한 가지 정도인데 자, 그 다음 초에서 이제 어떻게 드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장을 부른다고요? 장을 부르면 더 안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니까요. 그렇죠? 장을 부르지 마시고, 이번에는요, 차가 이렇게 한 칸만 딱 위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마와 차가 있으니까 이쪽에 살을 먹고 외통을 보자고 이렇게 한번 위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만약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쪽 마장군에 의해서 그렇죠? 한둥이 갈 데가 없죠? 이렇게 해서 쉽게 장기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또 그 스타를 내면요. 아주 얄밉게 두는 분이 있습니다. 미호수를 이기려고요. 이렇게 차를 딱 죽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로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 다음 이번에는요. 이 마가 위가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죠. 마장군에 의해서 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통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형태가 나빠져서 지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에서 한 수 쉬지 말고 이쪽 한의 입장에서는 응수를 꼭 해줘야 됩니다. 아까 이 형태였죠? 한 수 쉬니까 마가 들어왔거든요. 따라서 차가 딱 들어오면 쉬지 말고 얼른 살을 넣어가지고 차를 다시 쫓아내야 됩니다. 차가 이렇게 쭉 빠진다. 그럴 경우 다시 이번에는 이쪽 살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항상 이 한 궁이 다시 궁성의 중앙자로 들어올수록 항상 길을 열어놓는 것이 이 수비 형태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와 약간 다른 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유형도요, 조금 전 유형과 형태가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그랬죠, 차마가 있을 때는 이 궁성의 수비 형태가 4가 3선에 모두 있고, 궁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 다 응수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초에서 먼저 둘 차례인데 이 형태에서 먼저 한번 장을 불러보겠습니다. 장을 불렀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장을 부르면 궁이 어디로 피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시겠죠? 그렇습니다. 마가 있는 반대편 방향으로 궁을 제가 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궁이 들어버리면 이렇게 그러면 장기가 또 쉽게 지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틀어버리면요, 차가 쭉 들어갑니다. 이때 살을 넣어서 차를 쫓아내 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마장을 부릅니다. 그러면 한 궁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배운 그 유형과 동일한 공격 원리에 의해서 차가 이 자리 마와 한 궁이 있는 가운데 자리를 딱 들어섭니다. 그 다음 보이시죠? 이렇게 차장군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에서 막는 정도 딱 무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장을 부르지 마시고 차가 한 칸만 후퇴해가지고 살을 잡자고 한번 위협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내리면 그때 마가 쭉 뒤로 후퇴하면서 마장군 부르는 수에 의해서 장기가 외통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장기가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배운 유형과 비슷한 기본적인 응용 형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이 시간을 한번 마셔볼까 합니다. 자, 이런 형태거든요. 아까 형태랑 약간 비슷하죠? 이제 차와 마가 있는 그건 이제 초에서 먼저 둘 차례입니다. 일단 이렇게 장을 불렀을 때 한 궁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마장을 이렇게 아래로 불렀을 때 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장을 부르면 마가 있는 반대편으로 궁이 이렇게 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틀 경우에는 장기가 쉽게 됩니다. 어떻게 이기냐면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일단 차가 들어와서 한 궁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놓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을 넣어서 쫓아보지만 일단 마장을 치고 올라가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원리에서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이렇게 두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살을 내리는 정도면 이렇게 마장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같은 원리에 의해서 장기가 이기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차마의 입장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데 이쪽 한에서 응수를 종반전에 잘못해서 지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제가 그 실전을 봐서도 아마추어 유전자분들도 이렇게 지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도 계속 이어서 차이능의 대표적인 유형을 할 수 있는 차와 상의 방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